하늘이 찢어질 듯 비바람이 몰아쳤다. 사흘 낮밤을 가리지 않고 쏟아진 장맛비는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려와 섬진강 물줄기를 거칠게 뒤흔들었다. 강물은 둑을 넘어설 듯 무서운 기세로 차올랐다. 대나무 숲과 고즈넉한 기와 지붕 아래 평화롭던 강변 마을 금초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다. 면사무소에서 다급한 경고 방송이 울려 퍼졌다. 주민 여러분, 지금 즉시 대피하십시오. 강물이 급격히 불어나 생명이 위험합니다. 주민들은 혼비백산하여 소리를 지르며 가재도구를 챙겨 높은 지대로 뛰어가느라 정신이 없었다. 마을 끝자락, 비바람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흙집에서 예순이 넘은 깡마른 최고의 연봉식 노인은 차분히 짐을 싸고 있었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겪는 이 난리가 그에게는 이미 익숙한 고행이었다. 챙길 것이라곤 낡은 호롱불 하나, 색바랜 옷 몇 벌, 그리고 금간 대나무 소쿠리에 담긴 쌀 한 줌이 전부였다. 호롱불은 10년 전,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홍수에 떠나보내기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살림살이는 다 잃어도 이 호롱불만은 지켜야 했다. 그는 중얼거리며 집을 나서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을의 낮은 집들은 거센 비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빗물은 어느새 툇마루까지 차올라 지푸라기들을 둥둥 띄워보냈다. 강변으로 이어지는 흙길을 지날 때였다. 바람 소리와 빗소리 사이로 가냘픈 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처절한 외침이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다. 옆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그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중얼거렸다. 그때 다시 한번 더 떨리고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의 시선이 강 쪽으로 향했다. 뿌연 빗줄기 사이로 거친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큰 통나무 하나가 보였다. 그리고 그 통나무에 매달려 애타게 손을 흔드는 작은 형체가 있었다. 아이였다. 옆 노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말도 안 돼. 아이가 어떻게 저기까지? 강물은 마을에서 수영깨나 한다는 장정들도 살아남기 힘들 만큼 거세게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강가로 급히 달려갔다. 하느님, 제발 아이를 지켜주소서.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성난 물살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아이를 향해 그가 소리쳤다. 아가야. 꽉 잡아야 해. 절대 놓으면 안 된다. 바람 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목청껏 소리 질렀다.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큰 눈망울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그 애원하는 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옆 노인은 망설임 없이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강물로 뛰어들었다. 급류가 그를 강타하며 몸을 휘청이게 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중심을 잡으며 통나무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갔다. 포기하면 안 돼. 그는 자신을 향해 으르렁대듯 외쳤다. 앙상한 팔을 뻗어 아이의 손을 잡으려 했다. 긴장감에 목소리가 갈라졌다. 소녀도 있는 힘껏 손을 뻗었지만 물살이 너무 거세 손이 미끄러지고 말았다. 아이가 휩쓸려 가려는 찰나, 옆 노인이 몸을 날려 아이의 작은 팔을 낚아챘다. 파도가 두 사람을 덮쳤지만 그는 절대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품에 꽉 끌어안고 떠내려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괜찮다. 무서워 마라. 할아버지가 절대 널 놓지 않을게. 그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채 아이는 노인에게 매달려 서럽게 울었다. 옆 노인은 한 발 한 발 힘겹게 움직였다. 강물은 두 사람을 집어삼킬 듯 밀어붙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공포보다 더 큰 결의가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영원같이 느껴지던 사투 끝에 그는 마침내 아이를 안고 기슭으로 기어 올라왔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탈진할 지경이었다. 소녀는 노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울었다. 할아버지, 저 버리지 마세요. 소녀가 흐느꼈다. 옆 노인은 젖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옆 노인의 가슴 속에는 그 거친 강물 한가운데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단지 한 생명을 구했을 뿐인데 지난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듯했다. 밖은 비가 잦아들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차갑고 암울한 공기가 감돌았다. 옆 노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소녀를 안은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낡은 오두막을 향해 걸었다.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진흙과 섞인 빗방울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는 혹시라도 힘이 빠져 아이를 놓칠까봐 앙상한 두 손으로 아이를 꼭 껴안았다. 집으로 가는 길, 짐을 정리하던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되었다.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호기심과 의구심이 섞인 눈빛들이었다. 저 영감, 어디서 애를 데려오는 거야? 누군가 물었다. 강물에 뛰어들어 구했다던데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하지만 모두가 옆 노인의 행동을 순수하게 믿는 것은 아니었다. 따가운 시선과 차가운 말들이 묵묵히 집으로 향하는 그의 등 뒤를 따라다녔다. 집에 도착한 그는 낡은 유 위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눕혔다. 두 사람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서둘러 아이의 차가운 젖은 옷을 벗기고 집안에 있는 유일한 낡은 담요로 아이를 감싸주었다. 호롱불이 가물거리며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소녀는 추위에 떨며 충혈된 눈으로 작게 속삭였다. 제 이름은 다솜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뚝뚝 끊기는 그 목소리가 옆 노인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다. 여긴 안전해. 푹 쉬렴. 나머지는 이 할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마. 얼마 지나지 않아 옆 노인이 홍수 속에서 아이를 구했다는 소문이 금촌 마을 전체에 퍼졌다. 개중에는 그의 용기에 감탄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 중에는 강변에 사는 중년 남성, 의심 많고 남 헐뜯기 좋아하는 곽동철 씨도 있었다. 마을 어귀 선술집에서 곽 씨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비아냥거렸다. 그 찢어지게 가난한 옆 영감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누가 알아. 나중에 보상금이라도 챙기려고 데려왔는지 몇몇이 맞장구를 쳤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떡장수 시목자 할머니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옆 영감은 목숨 걸고 애를 구해서. 당신은 여기서 남 험담이나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소? 모르면 가만히나 계시오. 심 할머니의 일갈의 술집은 잠시 조용해졌지만 곽 씨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 작은 오두막에서 다솜이는 옆 노인의 손을 꼭 잡고 불안에 떨고 있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사람들이 저 데려가게 하지 마세요. 옆 노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걱정 마라. 넌 할아버지랑 여기 있을 거야.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하마.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밖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이 옆 노인의 집 앞을 기웃거렸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판단하려 드는 눈빛들이었다. 그 틈에서 곽 씨가 큰 소리로 떠들었다. 이건 확실히 해야 해. 당신이 그 애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순 없어. 언제까지 끼고 살 건데?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말없이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때 심할머니가 쌀과 나무를 가지고 찾아왔다. 다솜이를 돌보느라 분주한 염 노인을 보며 그녀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염 영감, 좋은 일 한 건 맞지만 내 생각엔 면사무소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게 좋겠어. 서류가 확실해야 뒷말이 안 나오지. 그녀의 조언에 염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보겠소. 곤히 잠든 다솜이를 바라보며 그는 앞으로 닥칠 미래를 걱정했다. 오두막에서의 평화는 잠시일 뿐, 더 큰 시련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자신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아이의 순진무구한 눈빛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염 노인의 가슴속에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책임감이면서도 지난 어두웠던 날들 속에 비친 작은 빗줄기 같은 따스함이었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소문들과 곽 씨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비는 완전히 그쳤지만 역대급 장마가 핥히고 간 상처는 섬진강 변마을 곳곳에 남아 있었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들, 오래 잠긴 논밭, 휩쓸려간 지붕 조각들이 처참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진흙과 쓰레기를 치우느라 여념이 없었다. 염 노인의 집안, 눅눅한 바닥으로 지붕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다솜이는 요 위에 웅크리고 앉아 슬픈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염 노인은 망치를 들고 바람에 날아간 처마를 고치고 있었다. 망치질 하나하나에 아이를 지키겠다는 결심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마을 전체에 진흙 냄새와 썩은 냇과 진동했다. 아이들은 강가에 서서 부모들이 떠내려간 가재도구를 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 사람들을 부르는 소리, 깊은 한숨 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염 노인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기둥에 기대 숨을 골랐다. 그의 눈길이 무의식적으로 다솜이에게 향했다. 작은 아이가 구석에 떨어진 쓰레기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줍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짐이 되지 않으려는 듯한 그 모습에 가슴이 욱신거렸다. 너무 어린 나이에 겪기 힘든 고통을 알면서도 남에게 패기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때 다솜이가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손에는 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 힘드시죠?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또 위험해지는 건 싫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엔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염 노인은 헝클어진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우리 강아지, 그런 걱정 마라. 난 내가 건강한 것만 봐도 힘이 난다.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에 다솜이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에는 신뢰가 차올랐다. 겹겹이 쌓인 고단함 속에서 피어난 작은 위로였다. 염 노인이 다솜이를 구했다는 소식은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다. 칭송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의심하고 깎아내리는 이들도 여전했다. 심지어 악의적인 소문까지 돌았다. 강변에 사는 곽동철 씨가 가장 목소리를 높였다. 술자리에서 그는 비아냥거렸다. 염 영감 그 양반이 대가도 없이 좋은 일을 한다고? 믿기 힘든데.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그의 말은 불길처럼 번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떡집 시목자 할머니처럼 끝까지 염 노인 편에 서는 이들도 있었다. 그녀는 떡과 녹차를 가져와 건네며 말했다. 아이 목숨 살린 게 어디 보통 일인가? 그게 큰 복이지. 남들 말 신경 쓰지 마요. 다솜이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근거 없는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곽 씨는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염 영감 주제에 애를 키운다고? 그게 애를 더 고생시키는 거야. 순수한 마음으로 구했다고 누가 믿겠어? 괜히 마을 시끄럽게 하지 말고 보내. 염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곽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행은 증명하는 게 아니요. 정아이를 면사무소에 보내야 한다면 내 발로 가겠소. 하지만 당신의 그 못된 말 때문은 아니요. 옆 노인의 말에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몇몇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심 할머니가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옆 영감은 목숨 걸고 급류에 뛰어들었어. 곽 씨 당신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 어디서 함부로 떠들어. 그녀의 호통에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웅성거림 속에 다솜이가 걸어나와 옆 노인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욕먹지 마세요. 제가 나갈게요. 제 걱정은 마세요. 옆 노인은 아이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넌 이제 내 식구다.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순 없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그 말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작은 촛불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옆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의 동정심이 깃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곽 씨를 비롯한 몇몇의 의심과 갈등은 여전히 불씨처럼 남아 앞으로 닥칠 더 큰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날 밤, 옆 노인은 강가에 서서 부유물들이 떠내려가는 검은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막연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이제 다솜이와 함께하는 삶은 예전처럼 평온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키리라. 홍수가 지나간 지 사흘이 지났지만 금촌마을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다. 무너진 담벼락, 물 빠진 논밭의 악취가 마을을 짓누르고 있었다. 옆 노인의 낡은 집, 지붕 틈으로 들어온 오후의 햇살이 잠든 다솜이를 비추고 있었다. 이 드문 평화조차 옆 노인의 마음속 폭풍우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집 안을 정리하던 중, 옆 노인은 젖은 다솜이의 옷가지 사이에서 낯선 천 조각을 발견했다. 펼쳐보니 다솜이라는 글자와 정교한 연꽃 문양이 새겨진 반짝이는 금팔찌가 나왔다. 그는 팔찌를 들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평범한 집안의 물건이 아니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애써 무시하며 팔찌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다솜이가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잠에서 깨자 그는 조심스럽게 팔찌를 보여주었다. 다솜아, 혹시 이 팔찌 기억나니? 옆 노인이 조심스레 물었다. 다솜이는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다솜이라고 불렀던 건 기억나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옆 노인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그는 아이를 달랬다. 괜찮다. 우리가 같이 알아보면 돼. 할아버지랑 있으면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어. 그는 심 할머니에게 팔찌를 보여주며 상의했다. 팔찌를 살피던 심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문양,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전주에 있는 큰 한옥 호텔 로고 같아요. 꽤 부잣집 아이인가 본데, 그녀의 눈빛에도 의문이 스쳤다. 그런데 왜 아이를 찾지 않을까요? 심 할머니의 말은 옆 노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가족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과 친딸처럼 정든 아이를 떠나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했다. 금팔찌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곽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옆 노인을 공격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부잣집 애라니까. 순수한 마음은 무슨, 마을 회의에서 곽 씨가 목청을 높였다. 심 할머니가 말을 끊으며 소리쳤다. 말이면 다인 줄 아시오? 옆 영감이 욕심이 있었다면 급류에 뛰어들지도 않았어. 남의 선의를 모욕하지 마시오. 하지만 곽 씨의 말은 이미 사람들 마음에 독을 퍼뜨렸다.
마을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답답해졌다. 그날 밤, 옆 노인은 부뚜막 불빛 아래서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다솜이가 다가와 고사리 같은 손을 그의 어깨에 얹었다. 할아버지, 전 엄마 아빠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아이의 말에 목이 메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랑 계속 같이 있자. 하지만 너에 대한 진실은 꼭 찾아야 해. 그게 옳은 일이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마을 회의에서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했다. 내일 다솜이를 데리고 면사무소에 가서 정식으로 신고하고 가족을 찾겠소. 이 팔찌 주인이 있다면 희망을 가져야 마땅하니까. 그의 결단에 마을은 숙연해졌다. 몇몇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날 밤, 옆 노인은 잠든 다솜이 곁에서 팔찌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걱정과 희망, 그리고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잠들기 전,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할아버지가 널 지켜주마. 다음 날 아침, 맑게 갠 하늘 아래 섬진강 변 마을에도 햇살이 비쳤다. 물은 빠졌지만 수마가 핥히고 간 상처는 선명했다. 면사무소 안내 방송이 피해 신고를 독촉하고 있었다. 하지만 폐허가 된 마을에서 화제는 온통 다솜이 이야기였다. 마을 회관 마당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곽 씨는 여전히 술잔을 들고 떠들어댔다. 분명해. 부잣집 애를 데리고 있다가 한몫 잡으려는 거야. 무슨 꿍꿍이인지 뻔하지. 몇몇 주민이 맞장구 쳤다. 맞아. 가난한 노인이 오지랖 넓게 남의 애를 왜 키워.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한 노인이 반박했다. 그래도 목숨 걸고 구한 건 사실 아니요? 너무들 하시네. 심 할머니도 거들었다. 가난해도 마음 많은 부자인 양반이야. 당신들은 흉내도 못 낼 일이지. 논쟁은 점점 격해졌다. 그때 옆 노인이 나타났다. 담담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다. 곽 씨가 그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떳떳하면 당장 애를 관청에 넘겨. 데리고 있어 봐야 골치만 아파. 옆 노인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이가 겁에 질려 있어 안정이 필요했을 뿐이요. 정 못 믿겠다면 오늘이라도 면사무소에 데려가겠소. 좌중이 조용해졌다. 그때 다솜이가 달려와 옆 노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저 보내지 마세요. 가기 싫어요. 옆 노인의 눈에 아픔이 스쳤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 아이를 달랬다. 널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게 할아버지가 옳은 일을 하려는 거란다. 이를 지켜보던 심할머니가 곽 씨를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애 우는 거 안 보이나? 당신은 부끄러움도 없소? 옆 영감 아니었으면 이 아이 벌써 죽었어. 구제 옷 장사 표밀한 씨도 거들었다. 생각들 해보세요. 혼자 사는 가난한 노인이 목숨 걸고 사람 구했는데 칭찬은 못 할망정 의심이라뇨. 하지만 곽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 떳떳하면 진작에 신고했어야지. 옆 노인이 곽 씨의 말을 끊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분위기는 일촉즉발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옆 노인에게 쏠렸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선의는 증명하는 게 아니요. 하지만 모두가 안심할 수 있다면 오늘 오후에 아이를 데리고 신고하러 가겠소. 당신들의 비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요. 그의 말에 몇몇 주민은 죄책감을 느낀 듯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이 흩어지려 하자 다솜이가 다시 매달렸다. 할아버지, 저 버리지 마세요. 전 아무도 없어요. 옆 노인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걱정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가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날 오후, 옆 노인은 심할머니, 표미란 씨와 함께 다솜이를 데리고 면사무소로 향했다. 곽 씨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폭풍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다솜이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다. 이른 아침, 밤잠을 설친 옆 노인은 마당을 쓰는 다솜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할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짐을 싸는 모습을 본 다솜이가 불안하게 물었다. 옆 노인은 따뜻하게 웃어 보였다. 가족을 찾으러 갈 거란다.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지. 넌 할아버지가 있잖니. 심할머니가 김밥과 물을 챙겨와 건네며 말을 보탰다. 몸 조심해요. 꼭 단서를 찾길 바랄게요. 옆 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했다. 첫날, 그들은 이웃 마을을 돌며 금팔찌를 보여주고 물어보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개를 젓거나 동정 어린 시선뿐이었다. 이튿날, 그들은 좀 더 큰 읍내 시장으로 갔다. 옆 노인은 다솜이의 손을 놓칠세라 꼭 잡고 다녔다. 상인들과 행인들에게 팔찌를 보여주며 물었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처음엔 기대를 품었던 다솜이도 점점 시무룩해졌다. 할아버지, 가족들이 저를 안 찾으면 어떡해요? 무서워요. 옆 노인은 아이를 다독였다. 걱정 마라. 가족을 찾든 못 찾든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마을로 돌아왔을 때 옆 노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다시 시작되었다. 아직도 데리고 있어? 가족 핑계대고 돈 뜯어내려는 거 아냐? 비수 같은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다. 다솜이도 눈치를 채고 옆 노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어느 날 저녁, 길가 패창고 처마 밑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쉬고 있을 때였다. 다솜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저 때문에 고생만 하시고. 그냥 찾지 말아요. 전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옆 노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타오르는 불꽃에 비친 자신의 늙은 얼굴을 만져보았다. 그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할 것 없다. 넌 나에게 고생이 아니야. 난 가족을 잃는 아픔을 안다. 너에게 똑같은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 말에 다솜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옆 노인의 마음속 갈등은 커져만 갔다. 가족을 찾아주고 싶으면서도 정말 찾게 되면 자신의 삶의 빛이 되어준 이 아이를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다솜이가 잠든 밤, 옆 노인은 달빛에 비친 팔찌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섰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솜이의 진짜 이름을 찾아주리라. 태풍의 상처는 깊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따스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일주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섬진강 변 작은 오두막은 이제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아침 새소리가 들려왔다. 일찍 일어난 다솜이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 텃밭에서 들어오는 옆 노인을 본 아이의 눈이 샛별처럼 반짝였다. 할아버지, 물 좀 드세요. 아이가 평상 위에 물 한 잔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옆 영감은 멈칫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를 뭐라고 불렀니? 어린 다솜이는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할아버지요. 그렇게 불러도 돼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그는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으며 목이 메어 말했다. 이제부터 넌 내 손녀다. 영원히.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텃밭에 채소를 심었다.
다솜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씨앗을 흙 속에 눌러 심었고 작은 손은 어느새 흙투성이가 되었다. 작은 새싹이 도달한 것을 보자 아이는 기뻐하며 소리쳤다. 할아버지! 이 나무 저랑 닮았어요. 할아버지가 돌봐주셔서 쑥쑥 자라는 게요. 그래, 맞아. 영감은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너도 이 나무처럼 튼튼하고 굳건하게 자라날 게다. 밤이 되자 흔들리는 호롱불 아래서 그는 다솜이에게 한국 전래 동화를 들려주었다. 아이는 귀를 기울이며 할아버지가 인물 흉내를 낼 때마다 까르르 웃었다. 하지만 문득 아이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며 물었다. 할아버지, 세상에 정말 선녀님이 있을까요? 엄마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빌면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영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거친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았다. 선녀님이 없어도 괜찮아. 이 할아버지가 동화 속 선녀님처럼 널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되어주마. 어느 날 밤, 거센 비가 쏟아졌다. 지붕을 때리는 바람 소리에 다솜이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아이는 기겁하며 영감에게 달려가 그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엄마 꿈을 꿨는데. 엄마가 안 돌아와요. 너무 무서워요. 영감은 슬픈 눈빛으로 아이를 달랬다. 엄마는 분명 널 아주 많이 사랑하실 거야.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단다. 그래도 내 곁엔 할아버지가 있잖니. 무서워하지 마라. 그의 말은 따스한 온기처럼 퍼져 공포에 떨던 아이의 작은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하지만 다솜이에 대한 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곽 씨는 여느 때처럼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영감이 애를 데리고 있는 건 다 꿍꿍이가 있어서야. 그 어린애를 이용해서 나중에 그 집안에서 한미천 챙기려는 게 분명해. 수군거리는 소리에 호기심을 느낀 몇몇 사람들이 영감의 집을 기웃거렸다. 한 번은 심씨 아주머니가 그들을 막아서며 큰 소리쳤다. 영감님은 목숨 걸고 사람을 구했어. 당신들은 뒤에서 수군대는 거 말고 한 게 뭐여? 그것엔 물살에 뛰어들 용기나 있어? 못할 거면 입이라도 다물어요. 심씨의 일갈의 사람들은 할 말을 잃고 조용해졌다. 다솜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 더 없는 행복을 주었지만 영감은 여전히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었다. 그는 끊임없이 자문했다.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만약 가족을 찾게 된다면 내가 떠나보내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볼 때마다 그런 의무는 희미해지고 아이를 지키고 사랑하겠다는 결심만이 그 자리를 채웠다. 타닥거리는 모닥불 불빛 아래 영감은 잠든 다솜이를 바라보며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서려 있었다. 이튿날 아침, 홍수로 황폐해졌던 마을에 다시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하늘은 맑았고 늙은 대나무 숲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쳤다. 하지만 그 평화는 낯선 이의 방문으로 금세 깨지고 말았다. 한 키 크고 마른 남자가 낡은 배낭을 메고 영감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예의 바르게 노크를 하더니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에서 온 문재석이라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구해주신 여자아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 아이가 차고 있던 팔찌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영감은 순간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문씨를 집 안으로 들였다. 부엌의 희미한 빛 속에서 문씨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맑은 눈망울을 가진 여자아이가 다솜이의 것과 똑같은 정교한 금팔찌를 차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 팔찌는 전주에 사는 신상욱 씨 부부의 것입니다. 문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들은 한 달 전쯤 이 근처 강가에서 실종된 딸, 신다솜 양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다솜이는 멍하니 사진 속의 팔찌를 바라보다가 불안한 눈빛으로 염 영감을 쳐다보며 머뭇거렸다. 할아버지. 전 할아버지의 다솜이가 아닌가요? 염 영감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너는 여전히 내 다솜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넌 우리 가족이야. 문 씨가 설명을 이어갔다. 한 달 전 신 씨 부부가 섬진강에서 보트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딸인 신다솜 양이 실종되었습니다. 이 팔찌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제가 그 가족분들과 일해봐서 잘 압니다. 문 씨의 말에 다솜이는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전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할아버지밖에 생각 안 나요. 염 영감은 말없이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널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면 내가 널 영원히 붙잡아둘 순 없어. 가족을 찾아야 해.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넌 내 손녀다. 그 말에 다솜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염 영감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할아버지 날 버리지 마세요. 전 그냥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요. 문 씨가 가져온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다. 곽 씨는 즉시 이 상황을 이용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거봐, 염 영감이 금팔찌 때문에 애를 데리고 있었던 거야. 부잣집에서 사례금 두둑이 챙기려고 기다린 거지. 몇몇 사람들이 그 말에 동요해 수근거렸다. 하지만 심씨 아주머니는 단호하게 맞섰다. 염 영감님은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애를 구했어. 마을 사람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분의 진심을 모르면 함부로 떠들지 말아요. 심씨의 말에 많은 이들이 입을 다물었지만 곽 씨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며 마을의 긴장감을 조성했다. 그날 밤 염 영감은 아궁이 불 앞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문 씨가 조언했다. 만약 다솜이가 신다솜 양이 맞다면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지난 한 달간 그분들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오직 딸만 찾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염 영감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당신과 함께 전주로 가겠소. 하지만 다솜이는 나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요. 잠자리로 돌아왔을 때 다솜이는 이미 잠들었지만 작은 손은 여전히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그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넘겨주며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가 널 지켜주마. 다음 날 아침, 염 영감과 다솜이, 그리고 문 씨는 전주로 갈 채비를 마쳤다. 멀리서 곽 씨가 말없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내면의 갈등이 서려 있어 앞으로 닥칠 일을 예고하는 듯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아침, 마을은 고요했지만 염 영감의 작은 집만은 분주했다. 다솜이와 염 영감, 그리고 심씨 아주머니는 다솜이의 진짜 가족을 찾기 위한 중요한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심씨는 필요한 물건들을 꼼꼼히 챙겼다. 김밥과 물, 그리고 다솜이의 여벌 옷 몇 가지가 든 보따리였다.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염 영감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영감님,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최선을 다한 거니까요. 다솜이는 염 영감이 건네준 작은 천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아이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그 사람들이 절 못 알아보면 어쩌죠? 염 영감은 허리를 굽혀 아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걱정 마라. 그들이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내 곁엔 항상 할아버지가 있잖니. 시외버스가 굴러가며 그들을 작은 마을에서 멀리 데려갔다. 다솜이는 창밖을 보며 흥분했다. 끝없이 펼쳐진 아스팔트 도로와 거대한 트럭들, 수많은 사람을 처음 본 탓이었다. 반면 염 영감은 시끄러운 경적 소리에 당황했고 낯선 기름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다.
붐비는 휴게소에서 물을 사러 갔던 염 영감이 인파 속에 갇혀 길을 잃고 말았다. 다솜이는 할아버지가 안 보이자 즉시 울먹이며 소리쳐 불렀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다행히 심씨 아주머니가 침착하게 구석에 서 있던 염 영감을 찾아냈다. 그녀는 반쯤 타박하고 반쯤 안도하며 말했다. 신경 좀 쓰세요. 다솜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다시 버스에 오르자 다솜이는 염 영감의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다. 할아버지, 너무 무서워요. 만약 그분들이 저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요? 염 영감은 아이를 감싸 안으며 벅차오르는 감정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워할 것 없다. 내가 여기 있잖니. 무슨 일이 있어도 넌 내 손녀야. 근처에 앉아 있던 한 중년 여성이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거들었다. 어르신, 참 복도 많으시네요. 저렇게 착한 손녀가 있으니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실 겁니다. 전주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일행은 사기꾼들에게 둘러싸였다. 낯선 남자가 다가와 다솜이 가족을 찾아주겠다며 접근했다. 그는 큰 돈을 요구했다. 바로 그때 문 씨가 나타나 남자의 속셈을 간파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사기꾼아. 어르신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려 들지 마. 문 씨의 시의적절한 등장 덕분에 일행은 안심할 수 있었다. 그는 혼잡한 터미널을 빠져나와 신상욱 씨 가족을 찾기 위한 길을 안내했다. 다솜이는 처음 보는 고층 빌딩과 화려한 조명, 그리고 고풍스러운 한옥 마을의 풍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는 염 영감의 손을 꼭 잡고 외쳤다. 할아버지, 저것 좀 보세요. 이렇게 예쁜 건 처음 봐요. 반대로 염 영감은 붐비는 인파 속에서 소외감을 느꼈다. 그는 문 씨가 알려준 주소를 찾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쭈뼛거리며 길을 물었다. 전주의 강가에 섰을 때 다솜이가 할아버지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 강도 우리 집 앞 강이랑 비슷하죠? 염 영감은 조용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렇구나. 하지만 우리 동네 강이 더 포근하지. 넌 그 강을 영원히 기억하겠지? 신씨 가족의 집에 가까워질수록 염 영감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다솜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다. 심씨 아주머니가 그의 긴장을 눈치채고 부드럽게 말했다. 영감님은 아이를 위해 할 만큼 다 하셨어요. 이제 진실에 맡기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솜이는 영감님이 가족이란 걸 알아요.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일행은 으리으리한 한옥저택의 대문 앞에 섰다. 그곳이 바로 신상욱 씨네 집이었다. 다솜이는 염 영감의 손을 꽉 잡았고 작은 심장은 운명적인 만남을 앞두고 쿵쿵 뛰었다. 오후의 옅은 햇살이 대문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초인종 소리에 집 안에서 중년 여성이 급히 뛰어나왔다. 신상욱 씨의 부인이었다. 대문 앞에 일행을 보자 그녀의 눈에 희망이 차올랐다. 심씨 아주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섬진강 변 마을에서 왔습니다. 여기가 신상욱 씨 댁 맞습니까? 부인은 다솜이를 보자마자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다솜아. 너 맞니? 다솜이는 염 영감 뒤로 숨으며 겁먹은 눈으로 쳐다보았다. 처음 보는 아주머니였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절절한 사랑의 아이는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함께 온 문 씨가 부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안심시켰다. 사모님, 이 아이가 다솜 양 맞습니다. 팔찌가 확실한 증거입니다. 집 안에서 나온 신상욱 씨 역시 다솜이의 손목에 있는 팔찌를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저건 우리 다솜이 첫 돌 때 선물한 팔찌야. 틀림없어. 부인은 참지 못하고 다솜이를 와락 끌어안으며 오열했다.
엄마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지난 한 달이 지옥 같았어. 하지만 다솜이는 뒷걸음질 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전 이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전 할아버지밖에 몰라요. 염 영감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솜아, 이분들이 내 진짜 가족이란다. 기억나지 않아도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야. 다솜이는 염 영감을 붙잡고 크게 울었다. 할아버지, 전 아무데도 가기 싫어요. 그냥 할아버지랑 있을래요. 문 씨가 중간에서 설명하려 애썼다. 다솜아, 부모님이 널 오랫동안 애타게 찾으셨어. 염 어르신이 널 구해주셨지만 이제는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신 씨가 목이 메어 말했다. 어르신께 큰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다솜이는 제 딸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해요. 심씨 아주머니가 염 영감의 어깨를 감싸며 다정하게 말했다. 영감님, 다솜이를 잃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영감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 마음은 절대 변치 않을 거예요. 다솜이는 염 영감을 꽉 껴안고 눈물범벅이 되어 말했다. 할아버지, 헤어지기 싫어요. 할아버지랑 못 헤어져요. 염 영감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굳건하게 말했다. 아가, 아무도 널 향한 내 사랑을 뺏어갈 순 없다. 이제 진짜 가족의 품에서 사랑받으며 살렴. 할아버지가 널 사랑해준 것처럼 말이다. 신씨 부부가 다솜이를 데리고 저택으로 들어갈 때 아이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그 작은 눈망울에는 두려움과 아쉬움이 가득했다. 심씨 아주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다솜이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다솜아, 가족들이 널 많이 기다렸단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라. 염 영감님은 영원히 내 할아버지라는 걸. 대문이 닫히자 염 영감은 힘겹게 발걸음을 돌렸다. 문 씨는 염 영감에게 다가와 말했다. 어르신은 다솜 양의 두 번째 아버지십니다. 어디에 계시든 어르신의 사랑이 아이를 좋은 길로 이끌 겁니다. 가족과 재회했음에도 다솜이는 여전히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며 염 영감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했다. 염 영감은 긴 골목길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저녁 노을이 그의 작고 외로운 등을 감쌌다.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다솜이를 찾아주었다는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다. 심씨 아주머니가 그를 위로했다. 걱정 마세요. 저 애는 절대 영감님을 잊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이 멀어지는 동안에도 다솜이는 창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이의 눈빛은 영원히 할아버지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보였다. 다솜이는 신씨 부부와 며칠을 보냈지만 그 화려한 생활이 온전한 기쁨을 주지는 못했다. 저택의 큰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 아이의 슬픈 얼굴을 비췄다. 한편 다솜이를 떠나보낸 염 영감은 섬진강가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손녀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다. 어느 날 아침 심씨 아주머니가 떡과 차를 가지고 찾아왔다. 그녀는 강물만 바라보는 염 영감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그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가슴에 뚫린 구멍이 생각보다 너무 크구먼. 심씨가 조용히 말했다. 다솜이를 잃은 게 아니에요. 아이는 그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간 것뿐이에요. 신씨 부부의 넘치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다솜이는 낯선 환경이 어색하기만 했다. 방 안에 가득한 비싼 장난감과 넓은 침대도 흙집에서의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평화를 대신할 순 없었다. 매일 밤 다솜이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어느 날 오후, 염 영감이 저택을 찾아왔다.
마당에 나온 다솜이는 대문 앞에 서 있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 여기 있기 싫어요. 저 할아버지랑 집에 갈래요. 할아버지, 염 영감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으며 목이 메어 말했다. 다솜아, 씩씩해져야지. 여기가 내 집이야. 난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말에 다솜이는 물론 멀리서 지켜보던 신씨 부인도 눈물을 훔쳤다. 다솜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부인은 염 영감을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다. 어르신의 마음 잘 압니다. 하지만 제발 너무 빨리 손을 놓지 말아 주세요. 아이가 저희를 받아들이려면 아직 어르신이 필요해요. 신씨도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딸을 영영 잃었을 겁니다. 밤새 뒤척이던 염 영감은 마지막으로 다솜이에게 진심을 전하기 위해 아이의 방으로 갔다. 작은 방에서 팔찌를 꼭 쥐고 있는 아이를 보자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다솜아, 할아버지는 절대 널 떠나지 않아. 하지만 내 친부모님도 널 아주 오랫동안 찾아 헤매셨어. 내가 널 사랑하는 만큼 그분들도 널 사랑하신단다. 다솜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제가 여기 살면 할아버지 다시 볼 수 있어요. 염 영감은 야윈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언제든 돌아와도 돼. 할아버지 집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단다. 염 영감은 조용히 저택을 나섰다. 그리움이 밀려왔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다솜이는 멀어지는 할아버지를 보며 아쉬워했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다솜이가 가족과 재회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이의 마음은 여전히 섬진강과 오두막과 염 영감에게 머물러 있었다. 신씨 부인은 염 영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염 어르신은 다솜이를 생명처럼 아끼셨어요. 그분을 저렇게 외롭게 혼자 두어선 안 돼요. 어르신을 모셔와서 다솜이가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면 어떨까요? 신씨는 아내의 뜻에 동의하면서도 걱정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분이 여기 계시면 다솜이가 우리와 정말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때 다솜이가 달려와 아빠의 팔을 붙잡고 간절히 말했다. 아빠, 할아버지 없이는 행복하지 않아요. 제발 할아버지를 오시게 해주세요. 며칠 뒤 아침, 신씨 가족은 염 영감을 찾아 마을로 갔다. 홍수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염 영감의 작은 집은 다솜이의 등장으로 환하게 빛났다.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다솜이는 달려가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염 영감도 벅찬 감동으로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나도 보고 싶었다. 다솜아, 잘 지냈니? 신씨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르신께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가셔서 사시지요. 다솜이는 어르신 없이는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염 영감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대답했다. 마음은 고맙소만 나는 비단 이불 덮고 사는 게 영 어색해서 안 되겠소. 이 흙집이 내가 있을 곳이요. 그러자 다솜이가 울며 매달렸다. 할아버지가 안 가면 저도 여기서 살래요. 곁에 있던 심씨 아주머니가 거들었다. 영감님, 굳이 변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따뜻한 마음만 가지고 가세요. 그게 다솜이네 가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니까요. 결국 신씨 가족은 염 영감의 집을 수리해주기로 했다. 인부들이 와서 집을 고치고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소박한 옛 모습은 그대로 살렸다. 하지만 이를 두고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가 시작되었다. 몇몇 이들이 비아냥거렸다. 양녀 잘 둬서 팔자 폈구먼.
그 말을 들은 심씨가 쏘아붙였다. 당신들도 홍순한 강물에 뛰어들어 애 하나 구해보슈. 그럼 팔자 필 자격 생길 테니까. 오랜 고민 끝에 염 영감은 다소민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다. 마당 한 구석에 텃밭이나 가꾸게 해주시오. 난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소. 다소민은 기쁨에 차서 할아버지를 끌어안았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평생 할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한 달 후, 염 영감은 전주의 저택으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게 되었다. 다소미가 염 영감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끄는 모습, 그리고 그 뒤에서 신씨 부부와 심씨 아주머니가 흐뭇하게 바라보는 장면으로 이 장은 마무리된다. 시간이 흘러 염 영감이 전주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다. 현대식 저택은 편안했지만 염 영감은 여전히 이곳의 낯설고 시끄러운 생활 방식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처음 며칠간 그는 정원 구석에 앉아 대문 밖을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화려한 불빛과 자동차 경적 소리는 섬진강 변의 고요함을 더욱 그리워하게 만들었다. 그런 그에게 다소미는 유일한 친구였다. 매일 오후, 아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해 주었다. 한 번은 길가에 세워진 빨간 자전거를 가리키며 말했다. 할아버지, 자전거 타실 줄 알면 나중에 저랑 공원에 놀러가요. 신씨 부부는 염 영감을 위해 정원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주었다. 그는 그곳에서 채소와 꽃을 가꾸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갔다. 다소미도 종종 옆에 앉아 함께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어느 아침 첫 연꽃이 피어난 것을 보고 아이가 소리쳤다. 할아버지, 정말 예뻐요. 우리 옛날 집 마당이랑 비슷하죠? 염 영감은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웃으니 이곳 생활도 훨씬 수월하구나. 어느 날 다소미와 산책하던 중 염 영감은 오토바이에 치여 넘어진 노점상 할머니를 목격했다. 그는 주저없이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하고 가지고 있던 손수건으로 상처를 지혈해 주었다. 할머니는 감격하며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다들 차가운 줄만 알았는데 염 영감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어딜 가나 좋은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낼 인내심이 있느냐가 문제지요. 이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동네의 몇몇 부유한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저 영감, 참 오지랖도 넓네. 남의 집에 얹어 사는 주제에 낯선 사람까지 챙기고. 그 소리를 들은 다소미가 화가 나서 벌떡 일어섰다. 저분은 남이 아니에요. 제 생명의 은인인 우리 할아버지라고요. 염 영감은 아이의 손을 잡고 타일렀다.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옳은 일을 하면 그만이야. 모든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단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씨 부부는 염 영감의 존재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주 온 가족이 모여 염 영감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어느 날 다소미가 직접 그린 그림을 가져왔다. 그림 한가운데에는 염 영감이 있고 그 주위를 가족들이 감싸고 있었다. 다소미가 말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염 영감은 그림을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다. 너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란다. 늦은 오후, 염 영감은 작은 텃밭에 앉아 활짝 핀 연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다소미가 다가와 손을 잡으며 물었다. 할아버지,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저녁 노을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푸른 정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따스한 인간애와 믿음이 가득한 풍경이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염 영감이 신씨 가족과 함께 살게 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난 것이다.
도심의 삶은 평온했지만 염 할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섬진강 변의 고향 마을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추억이 깃든 곳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그는 고향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염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심 할머니랑 마을 사람들을 보러 가고 싶구나.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어. 그 말을 듣자마자 다솜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심 할머니랑 우리 마을이 정말 보고 싶어요. 염 할아버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다 같이 가자꾸나. 고향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곳이란다. 신씨 부부도 흔쾌히 동의했고 염 할아버지의 옛 고향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심 할머니는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염 할아버지와 다솜이를 보자 할머니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껴안으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염 영감님 드디어 오셨군요. 우리 마을이 영감님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지난번 큰 홍수 이후 겪었던 어려움들을 털어놓으면서도 할아버지가 돌아온 것을 보자 그들의 눈에는 다시금 희망의 빛이 서렸습니다. 신씨 부부와 염 할아버지 가족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구호 활동을 열었습니다. 다솜이는 쌀포대와 학용품 옷가지를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가슴 뭉클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한 어린 소녀가 다솜이에게 수줍게 물었습니다. 언니, 저도 집이 정말 가난한데 언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솜이는 소녀의 손을 잡고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력하면 누구든 꿈을 이룰 수 있어. 언니도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할아버지 덕분에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단다. 다솜이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특히 염 할아버지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염 할아버지의 귀향을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고마워했지만 그 중에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 이웃이 큰 소리로 비꼬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산다고 자랑하러 온 거 아니요? 다솜이가 나서서 반박하려 했지만 염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손녀를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깃든 이 마을을 다시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말에 마을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었고 그의 진심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염 할아버지는 신씨 부부에게 제안하여 주민들이 미래의 수해를 입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마을회관을 짓자고 했습니다. 신씨 부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빠르게 마무리되었고 마을회관은 온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준공식 날 한 주민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염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삶이 아무리 변해도 이웃 간의 정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어르신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로 지어진 마을회관 앞에 나란히 선 염 할아버지와 심할머니 그리고 다솜이의 눈은 행복과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은 따스한 오후 햇살과 어우러져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정한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족을 잃고 헤매던 어린 소녀 다솜이는 어느덧 아름답고 지혜로우며 따뜻한 마음을 지닌 숙녀로 성장했습니다. 염 할아버지와 신씨 부부의 보살핌 속에서 그녀는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졌습니다. 다솜이는 서울의 명문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염 할아버지는 노안으로 거동이 불편했지만 굳이 참석했습니다. 학사복을 입은 손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란다. 다솜이는 할아버지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이룬 모든 것은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졸업 후 다솜이는 가족에게서 받은 용돈을 모아 빈곤 아동을 돕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염 할아버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옛날에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들도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게요.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소외계층 아이들의 학비와 학용품을 지원하는 희망의 손길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솜이는 재단 설립 허가증을 염 할아버지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재단은 할아버지 같은 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염 할아버지는 종이를 받아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야, 난 한 게 별로 없단다. 하지만 내가 나 대신 옳은 일을 해주는구나. 다솜이는 도시의 사무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홍수와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 어려운 가정들을 만나고 교육 프로그램을 열며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어느 봉사 활동 중 그녀는 섬진강 가에 홀로 서 있는 고아 소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오른 다솜이는 무릎을 꿇고 소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언니도 너랑 똑같았어. 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으면 내 인생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 이 말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함께 간 봉사팀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다솜이를 향한 험담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이름을 알리기 위해 위선적인 자선을 베푼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한 구호 현장에서 어떤 노인이 비꼬며 말했습니다. 서울 아가씨가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려고 온 거 아니요. 다솜이는 화내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칭찬이나 비난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를 구해주신 할아버지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다솜이의 진심 어린 말에 주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숙연해졌습니다. 염 할아버지 곁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나섰습니다. 선의를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저 아가씨가 헌신적으로 일하는 걸 봤잖아요. 의심하기보단 고마워해야죠. 염 할아버지와 신씨 부부는 언제나 다솜이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봉사 현장에 동행하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 염 할아버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 늙었지만 제 손녀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 미래가 밝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제 손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솜이가 고아 아이의 손을 잡고 자선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을 염 할아버지는 멀리서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교실 위에 걸린 희망의 손길이라는 간판이 오후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염 할아버지에게서 시작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의 여정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붉은 노을이 섬진강 변의 작은 마을을 감싸던 저녁, 염 할아버지와 다솜이는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 두 사람을 갈라놓기도 했지만 결국 두 운명을 이어준 그 강가였지요. 시간은 흘렀지만 그의 여름의 홍수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그들의 뇌리에 선명했습니다. 염 할아버지와 다솜이는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된 다솜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염 할아버지는 강물을 응시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난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단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지금 너는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되었구나. 두 사람은 강가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해주셨던 거 기억나세요? 전 그때 할아버지가 산신령님인 줄 알았어요. 염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눈가에 평온함이 서렸습니다. 난 그저 평범한 늙은이란다. 하지만 착한 마음은 누구나 나눌 수 있는 법이지. 다솜이는 할아버지 어깨에 기대어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때 쭈뼛거리는 표정의 마을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과거에 염 할아버지를 의심했던 이들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염 영감, 그땐 우리가 정말 오해했소. 지금 생각하니 참 부끄럽구려. 염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든 마음을 바꾸고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은 방향으로 말입니다. 다솜이는 염 할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준 강가에 연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이 영원히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염 할아버지는 먼 곳을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솜아, 명심하거라. 친절은 사람이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재산이란다. 베풀기 위해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 따뜻한 말 한마디, 내밀어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다솜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가슴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게요. 제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갈 거예요. 희망의 손길 재단을 전국으로 확장하여 더 많은 빈곤 아동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생명의 기회를 주셨듯 저도 모든 아이가 배움의 기회를 갖길 바라요. 염 할아버지는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난 이제 늙어서 큰일을 할 힘은 없지만 내가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여한이 없구나. 찬란한 저녁 노을이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다솜이는 염 할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었고 그녀의 눈은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가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은 평화롭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는 친절히 운명을 바꾸고 빛이 사라진 것 같은 곳에도 희망을 가져다준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이야기를 맺습니다. 염 할아버지와 다솜이의 이야기는 역경을 극복한 여정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힘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작아 보이는 선행이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마음과 마음을 잇는 가장 튼튼한 끈이라는 것도요. 다솜이의 인생이 바뀐 것은 화려한 물질 때문이 아니라 염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행동과 따뜻한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열고 친절을 베풀 용기가 있을까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옳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은 염 할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희가 좋은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